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3월에 실시된 29번 어법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독해편, 첫 편으로 제가 방금 올렸거든요. 그 올린 거 첫 편 보시고 어법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독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이 어렵게 정말 어렵게 쓰여진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한 땀 노력을 하면 읽기 능력이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출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99%의 선생님들은 이거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강의를 하고 해석을 해주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자, 후원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천천히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법 위주로 강의를 할 때는 10초 어법, 그러니까 10초 안에 대부분 필수 부분이 뭐냐, 수식 부분이 뭐냐, 기타 부분이 뭐냐만 이 부분만 계속해서 연습되면 10초 안에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도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단수 복수 문제와 이 관계대명사 문제는 100% 나옵니다. 100%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만 보면 절대 그 어법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어법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수 부분이 뭔지 너 알아? 1번. 수식 부분이 뭔지 알아? 2번. 그 다음에 기타 3번. 이 부분만 잘 챙기면 되고, 특히 요 명 다음에 끼고 동, 요 단수 복수, 이 문제가 거의 100% 출제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의 기반은 소크라테스 압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는 건 안다. 이게 무지죠, 무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에 대한 굉장히 이 철학적인 기본이 깔려 있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지식은 무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냥 무지 덩어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not, 이게 not P면 not Q 구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P면 Q이다 이 구문으로 바꾸는 연습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4번 출제되었던 겁니다. 기출입니다. 이게 skepticism이라고 해서 이게 회의론입니다. 회의론. 그리고 epistemological이라고 해서 이거 인식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출제됩니다. 철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 이 지혜라는 게 있네. 지혜가 뭐냐면 무지를 recognize, 인식하는 거예요. 무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얘기합니다. 항상 의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항상 의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오류 가능성이라는, 자, 이게 출제가 됐던,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 흉이라는 사람이 skepticism, 이 회의론. 자, 인과관계를 항상 회의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오류가 있다. 우리가 감각을 인지하는 데는, 이런 감각적인 지식에는, 또 인과관계 지식에는 이런 회의론을 가져라라는 이 흉의 사상. 이게 굉장히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epistemology라는 이게 인식론, 이게 굉장히 기본입니다. 기본. 이 굉장히 기본. 이게 뭐냐? 아는 거, 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실 한계에 대해서 인식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지식이 진짜 믿을만하니? 어떻게 믿을만, 얼마나 믿을만하니? 그다음에 우리의 무지가 정말 얼마나 깊어? 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있을까? 우리의 에러의 그런 근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론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기출이고요. 자, false bellism. 이거는 이제 오류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학에서 어떠한 주장이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오류주의죠. 그게 뭐냐?
우리는 항상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자, 중요한 생각인데 이거는 폴스피즘이나 오류주의라는 것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뭐하게 영향받기 쉽다? 그렇죠. 에러에 영향받기 쉽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만류인의 법칙이나 뉴턴의 법칙 이런 과학적인 지식도 결점이 있다. 그리고 불완전하다. 우리가 뉴턴이 주장했던 것과 뉴턴 이후에 양자역학이 나옴으로써 또 서로 대립 관계가 또 성립됐잖아요.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나옴으로써 상대성 이론과 또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식이라는 것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뉴턴의 지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뭘 인식해요?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또 있구나. 이게 역설이죠. 이 역설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지식이 성장할수록 지식이 오르면 오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류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오류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이 있다는 거, 이 느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류주의의 심장이죠. 핵심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수능에는 무조건 조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문에 3월달, 5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중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기출이죠. 커그니티브 바이어스에 굉장히 많이 강의합니다. 인식적 오류, 편견, 그 다음에 망상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멘탈은 착각, 망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현대 인지 심리학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정확하지 않다. 자, 뭐하기 쉽다, 뭐에 영향받기 쉬워요? 시스템적 편견에 의해서 영향받기 쉽고 저 멘탈의 그런 지름길로 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휴리스틱스라고 해서 어림잡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망상이라는 것은 어디 수준에도 존재한다. 자, 기본적인 아주 로우 데이터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손대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그런 센세이션, 감정이나 거기서부터 과학적인 추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망상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편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휴리스틱이 뭔지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이게 뭐냐?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실험하는 거. 경험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증주의라고 그랬어요. 실증주의. 자, 이런 실제적인 접근법인데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게 하느냐? 간소화된 그런 전략을 써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엄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림잡아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뭐보다는. 그렇죠. 아주 지칠 정도의 분석이 아니라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건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정도로 발견하는 거야. 해결을. 자, 뭐 할 때 시간이나 정보가 좀 제한돼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뭘 기반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죠. 친구의 추천이나 이런 것들 한계를 좀 설정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뭐보다는. 모든 옵션을 이렇게 서칭하는 거, 리서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휴리스틱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효율성도 있지만 때때로는 편견과 이렇게 오버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도 생길 수 있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긴 하나 정확성은 좀 떨어지죠. 대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다음 5번. 이게 이제 이 지문에서의 가장 어려운 개념 덩어리입니다. 이 지문에서의 가장 어려운 개념. embodiment라는 말이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body라는 것은 육체죠. 육체라는 것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게 물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만지고 보고 판단하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단단한 거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구체화, 물리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물리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embodiment라는 것은 우리가 물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구체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화하고 반대인 거죠. 추상화와 반대 개념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이 인바디라는 뜻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바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딱 그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뜻을 더 설명하면 이거를 이제 그 체현이라는 말은 몸체입니다. 몸화, 체현. 좀 어렵죠. 몸화. 좀 이런 뜻이 있고, 구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구현, 뭐 이런 느낌이 인바디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 쓰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쓰인 거죠. 구체적인 인바디화가 됐죠. 뭐, 인간, 여기서 노우라는 것은 지식자를 얘기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자. 인식론에서 쓰는 이것도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식자들의 구체적인 체현, 구현. 여기서는 별표해서 이제 밑에 설명할 때 화신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신 이 뜻인데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건 무슨 아이디어냐? 인바디된 인식이 인바디되는 걸로 오는 생각인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 우리의 육체적 신경학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어렵죠? 자, 이걸 또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과학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게 이 글에서도 또 핵심이죠. 이런 과학 지식이 어디를 근거를 해서 쌓아져 올라갔냐? 무지를 통해서 쌓아져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글이 나왔는데 여기서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기업체, 사업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기업이나 사업은 노력이 막 들어서 이렇게 사업이 구축되고 이렇게 빌드 돼 가는 거죠. 이 뜻을 갖고 눈에 느낌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체계가 되는 거예요. 노력이 쌓여진 체계, 체제, 지식이 쌓여진 체제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자, 무지라는 건데 그 무지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 체제, 지식의 사업체, 지식의 사업체가 만들어졌다. 쌓아져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과정인데요. 어떤 과정이냐? correcting하고 refining 하는 거예요.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 그 자체를 계속 correcting하고 refine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은 종종 드러내죠. 새로운 의문을 드러내고 또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성장하지만 또한 뭣도 인식, 그렇죠. 모른다는 무지의 인식도 또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거 다 기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쓴 거 다 기출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자,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컨스트럭티브 영향, 구성. 자, 봅시다. 여기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회의주의를 여기서는 이제 나왔는데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회의를 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illusion, 착각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의존하고 있냐면 shared,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무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텐션은 전통적으로 자, 컨스트럭티비티 구성주의죠.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에 이게 서로 이런 긴장 상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주관적인 존재이며 잘 보세요. 문화와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죠. 이게 구성주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뭐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진실을. 자, 이해되나요? 이게 구성주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구성주의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문화에 의해서 공유된 객관적인 지식이나 이런 문화, 이런 그 구성된 카탈로그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화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1910년대부터 40년이 유행했던 건데, 잘 들으세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지적인 그런 운동인데,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20세기에 피크를 이루었죠. 자, 전통, 그 다음에 진화, 이성, 그 다음에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아주 명확한 선이 있는데, 자, 건축과 같이 아주 빛나는 빌딩 딱 이렇게 구성 딱 세우는 것처럼
또 abstract art처럼 문학처럼 실험처럼 이것이 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폼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학이나 기술이나 인간의 잠재적인 것이 세상을 reshape 만든다는 거예요.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성, 진보, 보편적 지식이 이 과학이나 이 기술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만들어낸다라는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든 걸 만들어낸다라는 구조주의, 구성주의가 조금 강한 거죠. 자, 꼭 기억하시고, 이건 옛날에 1910년에 자,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게 지나가게 모더니즘 시대 뒤에 지금 후에는 어떠냐? 1960년에 이후부터 나왔는데, 그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절해. 뭐를? 유니버셜한 진실한 게 뭐가 있어? 그랜드 내러티브는 구조예요. 구조가 있는 게 아니야. 다 주관성이야. 그리고 파편돼 있어. 그리고 유의가 있는 거야. 그리고 skeptical, 회의주의가 있어요. 진보에 대한 회의, 권위에 대한 회의를 가는 거고, 높고 낮은 그런 문화를 서로 섞는 거고, 그 다음 절충된 구축에, 절충된 틀, 구축, 절충된 elastic, 절충된 구축인데 뭘 절충하냐?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스타일, 상반된 스타일을 가지고 빌딩을 짓는 거. 아까는 정확하게 딱 폼을 가지고 짓는 건데 지금은 좀 상반된 걸 가지고 짓는 거고, 아이러닉한 아트가 있는 거고, 약간 블러하는 거예요. 약간 흐린 거예요. 현실과 픽션을.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아까 모더니즘 하나의 진실이었잖아요. 유니버셜한 진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진실이 아니다. 이건 각각의 어떤 느낌이요? 그렇죠. 인디비주얼리티의 느낌이죠. 그래서 인디비주얼리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주 다수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디비주얼리티. 아까 위에는 유나이트가 되죠.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디비주얼리티고 여기는 유나이트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차이가 뭐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틀. 그 다음에 clarity, 명확성,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거고요. 빌딩 아주 그냥 번지르르하고 기능이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심하고 기계의 목적을 의심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서비스할지 또 어떤 것은 으쓱하고 또 윙크 보내고 좀 위트가 있고 이런 거예요. 모더니즘은 세상을 이렇게 임프루브하고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을 건축할 수 있어. 그러나 퍼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어? 우리가 꼭 해야 돼? 누가 그거 결정 내리는데? 하는 이러한 변형, 이동이 생겼어요. 뭐로부터? 자신감으로부터 의심, 그 다음에 좀 약간 구조가 케이아틱으로 가는 거죠. 약간 카오스로. 자, 그 다음 서브젝티비티와 오브젝티비티가 있는데 이거는 주관성, 이건 객관성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해를 하다 보면 좋은 단어들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빠르게 해석하다가도 잠깐 느리게, 또 빠르게 해석하다가도 또 느리게, 또 빠르게 해석하다가도 느리게 이렇게 딱 멈춰야 되는 거.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리듬을. 요 리듬감, 독해할 때 이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런 개념 덩어리, 이 개념 덩어리를 개념 덩어리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보이면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것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춤이요. 무조건 그대로 멈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것은 인터위브는 서로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falsibility, 오류 가능성에. 자, 주관성이라는 건 당연히 오류 가능성이 있겠죠. 개인마다 다르니까. 객관성조차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우리는 딱 보면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개인의 편견은 없을까요? 또 실험을 설계할 때 한계는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해석을 할 때 개인의 그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에 들어가서 오류 등 인간적 요소들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들이 존재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지식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될 가능성을 내포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falsibility예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 나오면 너무 좋은 문제가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주관성이라는 우리의 개인과 감정과 이 뭐예요, 이거? 구체화된, 체신된, 그쵸? 자,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성이라는 것은 공유되고 검증 가능하고 이성적인 지식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가 않고 서로 린터 우번, 위브라는 뜻인데, 위브라는 것은 직물을 짜는 거잖아요. 직물을 짜다. 옛날에 직물을 짤 때 어때요? 가로와 세로가 전부 이렇게 얽혀 있죠. 이렇게. 이게 직물을 짜다죠. 구조화되다, 얽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둘 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에러라는 그러한 캐이퍼시티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에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 문제를 보면 10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화신을 제가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자, 화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조금 쉽게 예수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 지구의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의 몸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거를 화라는 것은 변화하다요. 변화하다. 그러니까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특질, 이 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구체화되거나 유형화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꼭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 1번 문제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일관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글을 쓸 때 이 머리와 꼬리가 일관되게 글을 쓰는 것에 굉장히 쉬운 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맞추는 게. 수미가 일관되게 쓴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은 수미일관이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이게 저는 수미일관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10번 읽으니까 드디어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여기를 다 한 다음에 여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1번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리트겐슈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리트겐슈타인의 철학인데요. 그 철학은 뭘 주장했냐면 한계. 세상의 한계는 바로 언어의 한계다. 그러니까 네 언어가 이만큼이면 세상을 요만큼 본다는 얘기고 네 언어의 능력이 이렇게 많으면 세상을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의 생각이 났어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 한 다음에 수미 일관성에 의해서 다시 올라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가 1번 설명드리면 나머지 이 글들을 보는데 이제 좀 재미가 좀 덜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more, the better. 아, 이거 나오면 땡큐고 별표가 몇 개입니까? 3개 딱 치는 거죠. 이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accumulate, 쌓아가요. build하고 어때요? construct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accumulate, 뭐를? 과학적 지식을 accumulate 쭉 할수록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하냐면 이 무지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 무지가 ignorance. 무지가 올라간다. 이게 끝입니다. 이걸 핵심입니다.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게 쓴 거죠. 철학적으로. 지식이 많을수록 무지가 올라간다. 이거 하는 순간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 소크라테스의 관점.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들어갔죠. 이거 설명하자면 지식 체계,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이제 지식 사업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저도 해석을 했어요. 지식 사업이 뭘까를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학문 등 지식을 생성하고 확장하죠. 그러한 모든 노력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때? 엔터프라이즈는 목적 지향적이고 구조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쵸? 무지의 토대 위에서 지식, 체계가 쌓아져 왔던 노력들, 이게 그려지는 거죠. 노력들, 사업 체계들, 빌드되어 가는 그런 구축 체제, 과학적 탐구,
학문, 이런 생성하고 확장하려는 이런 지식 것들이 그 무지 위에서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쌓았다는 것에 이런 무지가 굉장히 놀랍도록 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알겠죠? 이거 어려운 뜻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를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끔. 아무도 설명을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대충 하니까. 자, 소크라테스의 관점이 뭐냐, 지식에 관한 관점이 나는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냐,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recognize, 인식하는 거예요. 한계를.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그래서 이 칼 파퍼라는 그러한 철학자, 자, logic, scientific discovery logic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scientific revolution의 구조에 관한 글에서 뭐라고 했냐. 과학은 이런 직성적인 그러한 행진이 아니에요. 뭘 향하는? 진실을 향한 행진이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무지로 가득 찼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새로운 퀘션, 의문점이나 모르는 것들을. 그리고 현상을 드러내요. 알려진 현상. 뭘로? 무지의 지평선이란 요 표현도 너무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무지의 지평선처럼 무지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지하다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무지를 안다 하니까 약간 역설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이 역설. 이 지식과 무지가 역설이라는 느낌. 이 지식과 무지의 역설도 들어있는 거죠. 와, 대단하죠? 자, 그 다음 3번.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자, 이턴저라는 건, 이트는 가져오고 이게 진주어인데요. that 이하가 밝혀진 겁니다. 과거에 밝혀졌는데요. 자, psychoanalysis. 이거는, 이 psycho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정신 분석의 시도가 있는데, 전신 분석의 시도를 했는데, 이 전신 분석 시도는 어떤 시도냐? 설명해야죠, 당연히. 자, 리미트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define 하는 거죠.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건데, 뭐의 한계를 정하냐? 에러의 원인의 한계를 지정하는 노력이고, 또 에러의 원인을 한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 categorize는 범주화하는 거예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종류들을 범주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스테이크들을 범주화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미스테이크라는 것은 인간이, 자, be subject to, 선생님이 예전 강의 했었죠. 뭐뭐하기 쉬운, 뭐뭐에 영향받기 쉬운 미스테이크의 종류들 한 거예요. 다시. 실수는 실수인데 그냥 어쩌다가 뭐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번 일어나는 실수들, 뭐뭐하기 쉬운 실수들로 이 케이토고리를 만든 거예요. 누가?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자, in the light of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면에서, 자, 이것도 given that 이렇게 고칠 수 있겠고, 자, regarding 이라고 고칠 수도 있겠고, with,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with regard to도 될 수 있겠고, 또 considering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자, 다시 또 가볼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자, 어떠한 면에 있어서, 자, 치료적인 상황의 그러한 면, 그러한 불빛에 비추어 봤을 때, 치료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떤 치료냐? 이 대화 치료인데요. 이제 프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이 대화 치료상에서 이런 치료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실수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수들에 의해서 이런 오류를 하려는 이런 시도는 어떻다? 자, 이거 글이다잖아요. 선생님이 드로우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했는데, 마치 물을 우물에서 끌어오는 듯한 얘기. 밑에 안 보이는 딱 넣어가지고 물을 쭉 끌어오듯이 어떤 개념이나
자원을 꺼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뭐를 토대로 그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를 토대로, 어떤 토대로, 그러고부터 뭔가 온 거예요. 토대로 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들어온이라는 것은 물론 이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로 하는 거죠. 뭐뭐를 토대로 그리다. 뭐 이런 느낌. 우물에서 마치 물을 우물에서 이거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 들어오는 끌다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자원이나 이런 정보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존하다의 뜻도 있고 소스나 어떤 공급을 사용하다. 그 다음에 끌어오다. 뭔가를 품질의 이걸 누구로부터 뭔가로부터 끌어오다. 그래서 의존하다의 뜻이 있고 사용하다는 뜻이 있고 사용하다는 뜻이 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요거 마치 우물에 있는 물을 쭉 끌어오듯이 이걸 그리는 거예요. 누가? 요 시도가. 정신분석의 시도는 끌어오는 거예요. 뭐를 토대로 끌어와서 그렸냐. 이런 시도가 그린 거예요. 딱 이렇게 그렸어. 개념을 딱 그렸어요. 뭘 토대로 그렸냐. 잘못된 가정들을 토대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가정들을 토대로. 자, 근데 그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이냐. 자, 노멀리스라는 것은 이거는 정상성이에요. 정상성의 조건들. 자, 피실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이 특정한 정상적인 조건을 공유한다고 가정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개개 60억 인구에 다 그 인디비주얼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인간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떠한 특정한 정상적인 가정, 조건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야. 인간은 개개 다 다른데 같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실수하는 방식들이 치료 상황에 맞게 범주화 했잖아요. 근데 정상인 거, 정상이 뭐야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이 있다고 이제 이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고혈압이 있는데 이제 혈압이 옛날에 1960년대는 혈압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혈압의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혈압이 뭐 예를 들어서 150이 기준이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00이 기준이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정상의 범위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정상성이란 걸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당뇨가 심한데 당뇨라는 것도 옛날에 당뇨는 예를 들어서 200이었는데 지금은 당뇨가 예를 들어서 120이야. 이런 식으로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또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했던 말인데 예를 들어 대화를 싹 해요. 무의식적으로 막 대화를 하는데 엄마라는 것이 주제야. 그리고 엄마 얘기가 계속 쭉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실수로 그냥 실수 일상생활에 발생하던 실수로 아버지라는 말을 여기다 딱 하나 넣었어. 그냥 말을 잘못 나왔어. 근데 이런 것 또한도 프로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래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 사람은 있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냥 단순히 말실수인데 잘못된 기준을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셨나요?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려서 놨어요. 뭐를? 요 시도가 이 정신분석학자들의 시도가 그려놨어요. 뭘 근거로 그려놓고 토대를 만들었냐. 잘못된 가정들, 뭐에 대한 정상성의 조건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들을 토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시도가. 피실험자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정상성의 가정들이라는 것은 이 사이코 애널리시스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죠? 보편적인 기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 건강은 이렇게 해야 보편적인 기준이야 하는 것을 설정해 놓은 거죠. 가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 모든 인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모든 이러한 시도들이 자, 어떤 시도냐? 잘못된 그런 에러의 소스를 define, 범위를 정하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뭐예요? 캐이터고리. 규정화시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실수의 종류. 여기 실수라고 표현했어요. 실수의 종류를. 자, 인간이 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자, 어떤 관점에서 치료적 관점의 상황에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을.
요 대화를 할 때, 대화 치료를 통해서.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예를 들어 설명한 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오류, 과학적으로 오류를 분석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강의하는 것도. 자, delimit이라는 것은 리밋,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다, set, mark, 표시하는 거예요. 한계를. 자, 한계를, 무언가 한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4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자, 이것도 주어가 어떤 거죠? 요거요. 요렇게 해보니까, showed, 이것도 밝혀졌다는 얘기죠. showed, 밝혀졌다는 얘기. 이게 지금 전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또 보여줬더라. 판명되더라. 증명이 되더라. 이거죠. 뭐가? 우리의 멘탈 라이프가 뭘로 채워져 있다? 망상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망상으로. 어떤 망상? 모든 지식 습득의 모든 수준에서 망상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여기서 보면, 자, 시작하면, sensation, 이게 뭐죠? 감각이죠. 감각이라는 것은 눈, 귀, 피부, 이런 것들 통해서 외부 세계를 느끼는 단계예요. 요거는 감각에서부터, perception이라는 것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뇌에서 해석하는 거고 지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또, 과학적인 담론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과학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우리 학회에서 막 토론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기술을 그런 최근 과학적인 발견을 토대로 만든 최근 기술의 사용에까지 모든 수준의 지식의 습득에는 망상으로 가득 찼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이게 어려웠어요. 자, 뭐를 깊이 파봤냐면, 자, 이게 as well as 이것도 깊이 파봤고, 자, 여기도 깊이 파봤다는 얘기죠. 이 뒤에도 B부분, 여기를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면 여기도 깊이 파보고 요것도 깊이 파보니까 결론적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뭐가? 모든 수준의 지식의 습득은 망상으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마인드란 것은 정신도 있어요. 정신, 마음 이런 뜻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뇌, 머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릿속의 구조를 깊이 파보니까 야 망상으로 가득 찼던데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요거예요. 인간의 지식자, 인간의 지식인들의 이 지식인들은 뭘로 equipped, 가득 찼냐, 시설이 갖추어져 있냐, 이 사람들이 뭘 갖추고 있냐면 복잡한 신경쓰는 수억 개, 수조 개의 우리가 신경 누런 이런 복잡한 거를 갖춘 지식자잖아요. 이 지식자들이 구체적으로 화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리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체현이 되는 거죠. 체현이. 자, 이해되었나요? 자, 복잡한 신경계를 우리가 갖췄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 존재잖아요. 정신적인 존재는 아니라 이게 지금 신체, 특히 수조, 수백, 수억 개를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특징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것이 어때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지식의 획득이 뇌의 신체의 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신됐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종장이 아니라 화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고 느끼고 하는 모든 단순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특히 복잡한 신경 시스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구조와 작동을 하죠. 신체적 구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화신되잖아요. 신체적 구조와 작동 방식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이런 엄청난 복잡한 신경 시스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것 중에서 몇 개만 이상해지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착각이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과학이나 기술이나 그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시 제가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뭐를 깊이 파봤냐면 인간의 머릿속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뭘 깊이 해봤냐, 수조 개의 복잡한 신경 시스템으로 갖춰진 우리 인간의 지식자의 구체적인 물리화, 구체적인 체현, 구체적인 화신을 잘 살펴보니까 밝혀지더라. 우리의 멘탈 라이프는 아주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망상으로 가득 찼더라. 모든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커그니티브 과학이나 이 뉴로 사이언스라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 뇌와 신경 시스템 과정 정보를 연구하는 건데, 그건 종종 드러내죠. 시스템적인 에러를 드러냅니다. 인지를 할 때, 추론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망상이 있죠. 자, 뭐 이것이 증명을 하죠. 어떤 거냐? 우리의 센세이션, 우리의 감각기관의 인풋과 지각, 해석이죠. 감각기관을 통한 인풋의 해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죠. 자, scientific discourse나 테크놀로지를 참고해서 비판한 걸 뭐냐? 어떤 생각을 비판했냐? 과학은 뭐예요? 에러에 굉장히 둔감해요. 그리고 과학은 순전히 이성적인 그런 지식 체계가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인간의 바이어스와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 embodiment 설명합니다. embodiment, embody 설명했고, 자, 이러한 representative 현상, 표상이나 이런 표현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이런 퀄리티를 만지는 것, tangible 중요한 거예요. untangible, physical, visible 형태로 표현하고 표상하는 거예요. 종종 이용되는 거죠. 묘사하려고 이 abstract,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physicality하게. 자, 됐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인터넷에 찾아왔는데 우리 눈에 이게 뭐가 길어 보여요? 이 선이? 이게 훨씬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길이가 같다는 이런 뭐예요? optical illusion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감각기관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드러내는 거죠. 시스템적인 에러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러나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해볼게. 지금 이 얘기예요. 자, 뭘 설명해 볼까요? 이거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cannot without라는 거죠. cannot without. 자, 그러니까 뒤에 것을 하게 되면 앞에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make sense of 너무너무 좋은 뜻이죠. 자, 이걸 하기 전에 be immersed in 깊이 빠지다 먼저 공부하면 임이라는 것은 안으로, immerse는 것은 이렇게 플렁되는 것은 푹 빠지다, 출렁거리다 이런 뜻인데 deep, 적시다, 물에 적시다, immerse라는 것은 딱 적시는 거예요. involve, 뭔가 수반되고 관련되어 있어 우리 자신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나 관심에. 그 다음에 둘러싸여져 있고, 요거 나옵니다. 이거 envelop 둘러싸다예요. 당황하지 말고 둘러싸. 편지할 때 봉투잖아요. 편지 봉투는 내용물을 둘러싸는 거죠.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요 둘러싸, 적시다. 관련이 있다,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 뜻, 이해하다. 자, 이러한 그림이 뭘까요? 이러한 그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망상으로 우리의 모든 멘탈 라이프가 가득 차 있다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뭐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 좋죠. 무지의 바다, 무지의 영역. 자, 일루전과 무지의 영역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뭐가 없으면 의존하는 것이 없으면 거대한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 암이죠. 암. 거대한 배경,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의 거대한 배경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무지의 바다, 무지와 그 착각의 바다, 환상의 바다에 우리가 immerse, 빠져 있다, 적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이건 not하고 without이 있으니까 이것도 빼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식에 의존을 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이 무지의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근데 이 뒤에가 이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어요. available의 여러분이 뜻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 이제 보시면 이 available은 수능에 100% 나옵니다. 이거는 접근 가능한 뜻도 있어요. 접속 가능한, 이용 가능한 뜻도 있어요. 다 이렇게만 해석해요. 이게 아니에요. 인식 가능한, 이해 가능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지금 이 문장을 고쳐놓은 거예요. 이 문장을 제가 고쳐놓은 거예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llow, enable, permit, render 이거 나오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뭐뭐 하게 만들다. cause의 뜻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makes 이런 뜻이 있죠. 자, help 이런 뜻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예요. 갭을.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이런 갭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지식이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지식에. 그리고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인지하게 되죠. 우리의 모르는 것을.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다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무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객관적이고 공유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그럼 소크라테스 같은 말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다. 이게 아는 거잖아요. 뭐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는 안다는 뜻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1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보캐블리. 쌤이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단어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지식이라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뭐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겠습니까? 에러의 소스란 것은 무지겠죠. ignorance죠. 그래서 어때요? 수미가 어때요? 서로 일관하는 거죠. 수미가 일관.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할게요. 에러의 원인이라는 것은 무지죠. 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나 개념의 지식 체계가 충분히 갖고 있어야 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는 현재 엄청난 지식이 부족하다. 뭘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러의 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수미일관이 정말 대박인 거죠, 대박. 이걸 그냥 어휘라고만 아는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단어이고 개념이며 지식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이것을 뒤에 있는 무지와 연결, 이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힘이 있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한 번에 이렇게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관성과 객관성이 서로 엉켜있고 관련돼 있고 묶여있다. 뭘로?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오류 가능성으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하기를 모든 지식은 뭘로 필터된다? 객관적인 인지 구조로. 즉 공간이나 내가 느끼는 공간, 내가 느끼는 시간, 내가 느끼는 캐주얼리티로, 인과관계로. 그러나 우리는 분투한다. 객관성을 찾으려고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공유된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거를 썼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도 이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뭐냐? 과학적인 객관성은 항상 주관적인 인간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가령 문화적인 기준이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여기 뭐요? 구조주의죠, 구성주의. 그리고 칼 파퍼는 뭘 주장했냐? 모든 지식 이론은 임시적이고 잠재적이고 뭐 하기 쉽다? 이거 falsification, 오류 가능성이 있기 쉽다. 그래서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인지과학과 연결되는데,
그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뭐하기 쉽다? 시스템적인 에러에 휘둘리기 쉽다. 편견이나 이런 휴리스틱에. 그리고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과학적인 발전은 발생하죠. 객관적인 요소, 새로운 생각의 방식, 이게 객관적인 요소라고 본 거예요. 주관적인, 죄송합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패러다임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렇죠, 발생한다는 거예요. 혁명이, 과학적 혁명이. 자, 펄서빌리티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글의 단서.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단서를 줬나요? 첫 번째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거 안 사람은 천재죠, 천재. 예. 천재죠. 전 어디서 봤냐면 요 쉬운 문장. 우리의 멘탈은 일루전으로 돼 있고 모든 수준의 지식에 습득할 때 일루전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다음 또 the better, 여기 the more, the better.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이걸 저는 이제 백설공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하고 fallibility로 연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략적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죠. 그다음 이게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과 대조가 knowledge가 지식과 ignorance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대조적이지만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쓰인 거죠. 자, 트랜지션 시그널, for example, 그다음에 yet, at the same time, 한 번 더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요 cannot, not without,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거 cannot without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제가 지금 맞다. 이게 제가 별표 5개고요. 이 부분 요 cannot without 요것도 뭐죠? 이것도 4개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사실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이 부분을 쏙쏙 뽑아냈죠. 왜냐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한 10번 정도 이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자, 구독, 좋아요.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에러가 이거 노런스고 잘못된 가정이죠. 그 다음에 illusion, mistake고 falsibility가 되는 거고, 과학적 지식 엔터프라이즈, 참 좋은 게 쓰였죠. shared 객관적 지식, 이렇게 보니까 쉽죠. 과학적 담론, 최근 과학적인 이해. knowers, knowledge, error, human, ignorance, scientific, illusions, subjectivity, subject, objectivity, objective. we 많이 쓰였죠. 자, 대조 너무 간단하죠. ignorance와 지식이 되는 거고, 한계죠. 인간 지식의 한계. 그 다음에 에러와 착각, 망상이 있죠. 우리의 인지의 한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내용은 매우 간단했으나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녕.